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야당 의원들하고 대충돌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리를 면밀하게 해보니까 대략 6가지 이 사안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는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 이제 검수원복, 이걸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제 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박범계, 시행령에 대해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선례다, 유언이고 위법하다. 또 권인숙 민주당 의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유언이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위험천만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말해달라. 오히려 민주당이 설명 좀 해봐라. 왜 검수완박법에서 중이라고 돼 있는 것을 등이라고 바꾸었는지 되묻고 싶을 지경이다. 꼼짝을 못합니다. 박범계 의원,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 한동훈 장관, 의원님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꼼수라면은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렸고 국민의힘이 반대했는데도 강행을 한 것 아니냐.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제 태도를 시비 잡습니다.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제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튼 이 시행령에 관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 충돌은 전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승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판사 출신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다.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위해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됐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짧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 만든 거 아니냐. 그러자 꼼짝을 못합니다. 정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저쪽이 꼼짝을 못하는 경우는 참 처음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검수완박 시행령에 관한 충돌이었고, 두 번째는 이해충돌 논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라. 박범계는 법사위에 오면 안 된다. 왜?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이제 불러놓고 그 법무장관한테 질문 대답을 받는 건데, 박범계는 법무장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이쪽이 가해자고 저쪽이 피해자고. 뭘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채널 A 사건, 신라젠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제가 잠깐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A 사건, 신라젠 사건, 이것이 뭐냐 하면, 한동훈 검사하고 채널 A의 이동재 기자가 서로 짜고, 신라전에 관계에 있는 이철이라는 코리아 밸류 인베스트의 전 대표를 회유도 하고 강압도 하고 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라고 꼬드겼다는 겁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과 이동재 한동훈 검사하고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서로 짜고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그게 맞죠? 제가 코리아 밸류 인베스트라고 한 것 같은데, 예, 말들이 길어서 저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죄송합니다. 한동훈 이동재가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여기를 회유를 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라는 내용을 최강욱이 자기 SNS에 올린 겁니다.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한동훈 검사는 무혐의, 그래서 클리어가 됐고 최강욱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가 돼서. 자, 이렇게 최강욱과 한동훈은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가해자 피해자 이 관계입니다. 따라서 최강욱은 자신 때문에 피해를 봤던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당사자다. 질의응답을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 한동훈 장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사적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했다는 점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얘기가 더 좀 있습니다. 여기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었냐 이 문제를 떠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다. 그래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최강욱이가 여기 앉아있는 건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강욱 의원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뿐인가? 한동훈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받아칩니다. 기소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는 당신과 나는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당신은 유죄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과 나는 이해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법무장관이니까 이 자리에 없을 수가 없고, 당신은 국회의원 중에 16개 상임위원 중에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법사위는 사보임하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지, 당신은 거기서 지금 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건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최강욱 역시 버럭, 감정,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지금 그 높으신 의원님 나으리께서 지금 신상 발언을 하시는데 어디다 대고 법무장관 따위가 끼어들어?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지.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야.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한테 버럭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해 충돌인 것이다. 내가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국회의원 신분, 법사위 소속 의원 신분으로 나한테 지금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 이게 바로 이해 충돌 아니냐? 최강욱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랍니다. 제가 법사위원회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는요, 최강욱 의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사위 의원으로서 압력과 실력을 행사했다면 나와 관련된 재판이 저 따위로 지금 진행될 리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압력 행사를 한 적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은 그럴 가능성과 개연성은 열려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내가 재판 과정에 압력 행사하려면 할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말이야, 참고 있으니까 그렇지, 어디 한번 압력 행사해봐? 나도 할 수 있다고. 슈퍼 야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이야, 이래봬도. 내가 뭐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이고 가해자는 최 의원님입니다.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이고 참 박범계하고는 한동훈한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전국 100명도 넘는 검사가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있다. 거의 모든 수사 역량이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처럼 수사하고 있다. 사람 앞에 앉혀놓고 하이에나라니요.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더 질의응답이 더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적폐 수사의 실무를 담당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그때 문재인 정권이 했던 수사 총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반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당신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저는 그때 일선 검사였습니다. 그때 내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 일선에서 주의해봐서 다 알아요.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거 나만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했던 적폐 수사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수사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김의겸 깨갱.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받아칩니다.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다. 아니니까 제가 검찰총장이 대청하지 않았겠느냐.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 담당관이다. 사건 관련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이 후보자가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기밀 유출이었다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원석 후보자가 승진을 할 수 있었겠느냐? 빠바바바. 아이고, 정말 안쓰럽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인혁당 사건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최강욱이 또 희생 제물이 되는데요. 과거 인혁당 사건에 검찰을 잘못이 있었다고 보느냐? 이제 상대편을 이제 인혁당 사건으로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은 한동훈 장관이 즐겨 쓰는 이 대꾸법입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이 질문을 했으니 답변해! 답변하세요! 답변해! 반말 찌꺼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제가 의원님처럼 반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강욱 의원, 그따위 태도를 하면은 그러면서 최강욱이 말합니다.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댁이요? 지금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최강욱 의원이 저 태도를 가만히 둘 것인가? 라고 또 화를 내자 한동훈 장관이 말합니다. 저도 일국의 장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게임 끝. 예, 마지막 여섯 번째, 지금 제가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질문을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합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 개혁에 단초를 제공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13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향이 없는가?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역시 조리 있게 답변을 합니다. 반성을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행태에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만 사건이 끄집어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기획 사정 부분, 불법 출금 등 무리한 부분도 고민해 볼 때다. 김남국, 추풍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네, 이상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 간의 오간 설전에 대해서 그 내용을 6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